안녕하세요. 이번 사연은 69세 김옥순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김옥순 어머니의 사연을 들으시면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따끔한 조언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김옥순 어머니께 큰 위안과 힘이 되니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69 김옥순이라고 합니다. 30년 넘게 중소기업 격리과에서 근무하다가 5년 전에 퇴직했어요. 아들 민석이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지만 다행히 남편과 함께 차곡차곡 모아둔 재산 덕분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지내고 있어요. 제 아들 민석이는 올해 42로 건설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며느리 지연이는 39인데 결혼 전에는 회사에 다녔지만 지금은 아이들 교육에 전념하는 주부예요. 손자는 올해 중학교에 입학했고 손녀는 초등학교 5학년이랍니다. 아이들이 정말 예쁘게 자라고 있어서 할머니로서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월세집에 살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겠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제가 직접 결정한 거랍니다. 우리 부부가 함께 모아둔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걸 전세로 내놓고 그 수입으로 더 작고 관리하기 편한 집에서 월세로 지내고 있는 거예요. 남은 돈은 투자해서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격리 일을 오래 했다 보니 돈 관리하는 법을 제법 알거든요. 어머니, 그냥 본인 아파트에 사시지 왜 굳이 월세를 내세요? 아들이 가끔 이렇게 물어보곤 해요. 하지만 저는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큰 집은 관리하기도 힘들고 세금도 많이 나가고 무엇보다 제 나이에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 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30년 넘게 격리 일을 하면서 배운 지혜랄까요? 문제는 며느리의 부모님, 즉 사돈댁이었어요. 사돈어른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데 사업도 꽤 잘 되는 편이었죠. 사돈댁은 번화가의 큰 아파트에 살면서 외제차도 몰고 다니셨어요. 물론 각자 자신의 형편에 맞게 사는 것이니 상관없는 일이지만 사돈댁은 제가 월세 사는 것을 알고는 은근히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사돈은 혼자 사시니까 월세방에 사는 게 편하시겠지요. 우리 지연이가 시어머니 걱정을 많이 하던데. 명절에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말을 슬쩍 던지곤 했죠.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넘겼어요. 제 선택에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아들이 새 차를 샀는데 우리 손주들도 좋은 차 타고 다녀야 하니까 민석이도 차 좀 바꾸라고 해야겠어요. 사돈이 도와주기 어려우시면 우리가 좀 보태줄게요. 이런 식으로 마치 제가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아들과 며느리가 얼마나 난처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제 재산이 적지 않다는 걸 아들도 대략은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액수나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남긴 보험금이 3억 정도 있었고 퇴직금도 2억 가까이 됐어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30년 넘게 꾸준히 해온 주식과 채권 투자, 또 몇 군데 소형 아파트 임대 수입까지. 이런 것들을 합치면 사돈댁보다 형편이 못하지 않았죠. 제가 보유한 부동산만 해도 시내에 있는 소형 아파트 3채와 시외곽에 있는 빌라 1채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고 부를 과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생전에 그랬고요. 살면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 사는 거야. 남편이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 가르침대로 저는 겉으로 드러나는 호화로움보다는 내실 있는 삶을 추구해왔어요. 그게 제 가치관이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존중해 주었어요. 며느리 지연이는 특히 친정부모님과 달리 검소한 편이라 저와 잘 맞았죠. 손주들도 할머니 집에 오는 걸 좋아했고요. 작은 월세집이지만 손주들이 와서 놀 때면 항상 웃음소리로 가득했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외할머니는 할머니를 불쌍하다고 했대요. 할머니는 불쌍해요? 하루는 손녀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순간 가슴이 찡했어요. 어린 손녀에게까지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다니. 하지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전혀 불쌍하지 않아. 오히려 너희들이 있어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란다. 사돈댁은 겉으로 보이는 걸 중요시했어요. 비싼 옷, 명품 가방, 고급 자동차.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항상 의식하는 듯 했죠. 우리 집에 왔다 갔던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더라고요.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반면에 저는 그런 걸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재산이 있어도 검소하게 생활하는 게 몸에 밴 습관이었으니까요.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마다 사돈댁은 새로 산 물건들을 자랑하고 해외여행 다녀온 이야기를 늘어놓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슬쩍 저를 쳐다보며 사돈께서도 기회 되면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라고 말하는데 그 속에 깔린 의미를 모를 리가 없었죠. 마치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해외여행을 못 가는 것처럼 말하는 거였어요. 사실 저는 남편과 함께 여러 나라를 다녀왔고 남편이 떠난 후에도 친구들과 종종 여행을 다녔습니다. 다만 그런 이야기를 굳이 떠벌리며 자랑하지 않았을 뿐이죠. 저는 그저 미소로 넘기고 말았어요. 평생 격리 일을 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할 때가 있다는 거였으니까요. 손주들에게는 제가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손자와 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각각 교육 신탁 계좌를 개설해서 매달 일정 금액을 넣어주고 있었거든요. 손주들이 대학에 갈 때쯤이면 각각 1억씩은 모일 거예요. 또 손주들이 원하는 책이나 학습 도구는 무조건 사주려고 했죠. 화려한 선물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이요. 할머니, 외할머니는 비싼 장난감을 많이 사주는데 할머니는 왜 책만 사줘요? 손자가 한 번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할머니는 내가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라니까. 그리고 할머니가 너희들을 위해 따로 모아두는 돈이 있단다.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그런데 참다 보니 이제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특히 손주들 앞에서 할머니의 체면이 구겨질 때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느리도 친정 부모님의 행동에 미안해하며 여러 번 사과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죠. 참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저 불편한 감정 정도였는데 이제는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무거워지곤 했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이 뒤통수 맞으면 무섭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생전에 자주 하시던 말씀이에요. 저는 평생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할 것 같았어요. 복수심이라기보다는 제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손주들에게 할머니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날만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참고 지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된 그날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은 우리 준호가 중학교에 입학하는 날이었어요. 가족들이 모여 준호의 첫 중학교 입학을 축하하는 자리였죠. 저는 준호가 좋아하는 과학 관련 책과 학용품을 선물로 준비했어요. 비싼 것은 아니었지만 준호의 관심사를 고려한 선물이었지요. 며느리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었고 아들도 만족해 했어요. 문제는 사돈댁의 등장이었지요. 사돈께서는 최신형 노트북을 준호에게 선물했어요. 물론 준호가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물건이기는 했지만 중학교 입학 선물로는 조금 과했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주면서 사돈께서 하신 말이 문제였어요. 우리 준호, 이제 중학생이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할머니는 월세 사느라 이런 거 사주기 어려울 테니 외할머니가 준비했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저를 경제적 약자로 만드는 발언이었으니까요. 아들은 얼굴이 굳어졌고 며느리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하지만 가장 상처받은 건 준호였지요. 준호의 눈에 잠시 혼란스러움이 스쳤다가 곧 할머니인 저를 걱정하는 표정으로 바뀌더라고요. 할머니, 괜찮아요. 저는 할머니가 주신 책도 정말 좋아요. 어린 준호의 배려 어린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감정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소를 지으며 그래, 우리 준호 착하기도 하지. 외할머니가 좋은 선물 주셨네. 라고 말했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제 집에 들렀네요. 평소보다 조용해 보였어요. 할머니,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근데 외할머니께서 할머니에 대해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인데? 외할머니께서 반 아이들 부모님들 모임에서 제가 받은 노트북 자랑을 하시면서 우리 준호는 이런 거 필요한데 우리 사돈은 형편이 어려워서 못 사주니 제가 사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준호 입학 선물로 책을 준 이유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책이 더 의미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는데 사돈께서는 이를 완전히 왜곡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셨던 거죠. 그 다음 주에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찾아왔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 어머니께서 수아생일 파티에 어머니를 초대하지 말자고 하셨어요. 월세 사는 시어머니가 오면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며느리가 더 힘들어할까봐 평정심을 유지했어요. 지연아,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수아 생일이 중요한 거지. 내가 가고 안 가고는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지요. 제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관심과 사랑을 쏟고 있는지 사돈께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준호와 수아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가장 걱정됐답니다. 사돈과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어요. 아이들의 학원비를 사돈께서 대신 내주겠다는 제안이 왔지요. 그것도 아들과 며느리가 아닌 제가 있는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답니다. 우리 준호랑 수아 영어학원이 좀 비싸다면서요. 제가 학원비 정도는 부담할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사돈께서는 월세 사시느라 빠듯하실 테니까요. 아들과 며느리는 정중히 거절했지만 이로 인해 사돈댁과 우리 집 사이에 불편한 기류가 형성되었어요. 특히 아들은 장인어른의 이런 행동에 많이 당혹스러워했지요. 어느 날 아들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상황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하던 중 아들이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장인어른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하시네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몇 달 동안 거래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귀가 번쩍 뜨였어요. 사돈께서 부동산 중개업이 어려워졌다니. 그럼 사돈댁의 수입도 많이 줄었을 텐데. 겉으로는 여전히 호화롭게 사는 모습을 보이려 노력하시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저는 며느리와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직접적으로 친정 상황을 묻지는 않았지만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몇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답니다. 사돈께서 최근 외제차를 바꾸셨는데 그게 전액 할부였다는 것, 사돈댁 아파트에 대출이 꽤 많다는 것 등이 드러났지요. 며느리는 살짝 우울한 표정으로 저희 부모님이 좀 허세가 있으세요. 겉으로는 항상 여유 있는 척 하시지만 사실은 빚도 많아서 걱정이에요. 제 며느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짐작할 수 있었답니다. 놀라운 것은 그날 저녁 사돈께서 직접 전화를 걸어오셨다는 점이었어요. 평소에는 거의 연락하지 않으셨는데 말이죠. 사돈, 다름이 아니라 요즘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있으신지 물어보려고요. 제가 좋은 투자 물건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전화 내용인즉 사돈께서 어떤 건물의 분양권을 확보하셨는데
저에게도 한 자리 주시겠다는 제안이었지요. 하지만 말씀 중에 초기 투자금이 좀 많이 필요하긴 한데 수익은 확실할 거예요 라는 말이 나왔고 그제서야 이것이 단순한 투자 제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사돈께서 자금이 필요해서 저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형식으로 접근하신 거였어요. 죄송해요, 사돈. 저는 큰 투자는 못해요. 월세 살면서 여유 자금이 별로 없거든요. 제 대답에 사돈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그럼 다른 분들께 알아볼게요. 괜히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무언가 이상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사돈 댁의 경제 상황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 날 저는 오랜 친구 한 명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30년 지기인 이 친구는 대형은행에서 부지점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부동산 시장 동향에도 밝았지요. 지연아, 저희 사돈이 요즘 부동산 투자를 권유하시던데 혹시 부동산 시장이 어떤지 좀 알려줄 수 있을까? 친구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특히 사돈께서 언급하신 지역은 최근 가격이 급락한 곳이었고 많은 중개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지요. 옥순아, 그건 투자가 아니라 함정이야. 요즘 많은 중개업자들이 자기들이 낀 거래를 살리려고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있어. 나라면 절대 거기 손대지 않을 거야. 친구의 조언을 들으니 등골이 오싹했답니다. 제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큰 손해를 볼 뻔했어요. 그리고 친구는 더 중요한 조언을 해주었네요. 옥순아, 참는 것만이 미덕은 아니야. 너무 참다 보면 결국 내 자신이 상처받게 된다고. 특히 준호와 수아 앞에서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건 좋지 않아. 때로는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니까. 친구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정말 무조건 참기만 하는 것이 현명한 일일까? 아이들에게 무시당하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들에게 좋은 교육일까? 점점 의문이 들기 시작했지요. 특히 제 상황은 단순한 자존심의 문제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사돈께서는 제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주변에 퍼뜨리고 계셨고, 이제는 그것을 이용해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 침묵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 고민됐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며 단순한 복수가 아닌 바른 방향으로의 교정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사돈께 화를 내거나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제 방식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대로 두면 준호와 수아가 할머니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될 수도 있고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도 갈등이 생길 수 있었지요. 저는 그날 밤 오랜 시간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가족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지 말이죠. 결국 내린 결론은 간단했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경제력과 능력을 숨기지 않기로 했어요. 물론 과시하듯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방식으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옛 직장 동료들에게 연락했어요. 그 중에는 지금 대형 회계법인에서 일하는 친구도 있었고, 재무 컨설팅을 하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이들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지요.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을 거야. 내 방식대로, 내 페이스대로 진행할 거야. 이렇게 저희 조용한 작전이 시작되었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제 계획을 하나씩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은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우리 준호의 생일을 맞아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는 거였죠. 중학교에 입학한 후 공부에 열심인 준호를 위해 제가 준비한 건 최신형 태블릿이었어요. 물론 사돈께서 사준 노트북보다 비싸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준호가 꼭 필요로 했던 물건이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었죠. 제가 평소 월세 살면서 이런 걸 살 형편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돈이 얼마나 놀랄지 상상하니 솔직히 조금 통쾌하기도 했답니다. 준호 생일날 저는 평소보다 조금 신경 써서 옷을 갖춰 입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어요. 며칠 전 아들에게 미리 말해서 사돈 댁도
함께 초대해달라고 부탁했거든요. 아들은 조금 의아해했지만 제 부탁을 들어줬어요. 엄마, 이렇게 깔끔하게 차려입으셨네요. 무슨 특별한 일 있으세요? 아들이 물었을 때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답니다. 오늘 우리 준호 생일인데 특별한 날이잖아. 사돈댁은 제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와 계셨더라고요. 사돈께서는 준호에게 비싸 보이는 옷을 선물로 가져오셨더군요. 제가 들어서자 사돈은 약간 의외라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어머, 사돈께서 오셨네요. 이렇게 멀리 오시느라 힘드셨겠어요. 그 말에는 은근히 월세 사는 동네에서 이쪽까지 오는 길이 멀었을 텐데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저 미소로 대답했어요. 준호가 선물을 열어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사돈이 준 옷을 본 준호는 공손하게 감사 인사를 했지만 그리 큰 반응은 없었어요. 하지만 제 선물 상자를 열어보더니 준호의 눈이 동그래졌답니다. 할머니, 이게 진짜 제가 갖고 싶어 하던 건데 어떻게 아셨어요? 준호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지만 사돈의 놀란 표정을 흘끗 보는 것도 솔직히 꽤 만족스러웠어요. 할머니가 좀 알아봤지. 우리 준호가 공부에 열심이니까 도움이 됐으면 해서. 사돈께서는 잠시 아무 말도 못하시더니 이내 가볍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사돈께서 월세 살면서도 이렇게 비싼 선물을 사주시다니 대단하십니다. 저희 아이들은 항상 최고급으로만 사달라고 해서 부담스러울 때가 많은데 사돈께서는 어떻게 이런 여유가... 그 말이 또 다시 은근히 저를 찔러보는 것 같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제가 준비해간 작은 이변이 있었거든요. 제가 요즘 좀 여유가 생겼어요. 전에 투자해뒀던 것 중에 하나가 꽤 괜찮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손주들에게 뭐라도 더 해주고 싶어서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해외여행 경험을 언급했답니다. 작년에 제 오랜 친구들과 유럽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때 만난 금융권이라는 지인이 몇 가지 투자 정보를 알려줬어요. 그게 꽤 도움이 됐네요. 사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 그리고 약간의 의심이 섞인 눈빛이었죠. 하지만 이게 시작일 뿐이었어요. 그날 저녁 아들이 저를 배웅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갑자기 이런 고가 선물을 준비하시고 혹시 너무 무리하신 건 아니죠?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답니다. 민서가 사실 내가 너한테 다 말하지 않은 게 있어. 너희 아버지가 남긴 보험금이랑 퇴직금을 잘 굴려서 몇 개 소형 부동산도 갖고 있고 투자 수익도 꽤 되는 편이야. 월세 사는 건 그냥 내 선택이었어. 큰 집 관리하는 게 힘들기도 하고 유동성을 확보해 두는 게 노후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 아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요? 그럼 어머니, 지금 경제적으로 괜찮으신 거예요? 그럼 너무 걱정하지 마. 오히려 내가 너희한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특히 준호랑 수아 교육비 같은 건 내가 좀 보태줄 수도 있어. 아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어머니, 저희가 도와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어머니께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지. 다만 지금까지 말 안 한 건 사돈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지켜보고 싶었거든.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의 표정에서 사돈댁의 행동에 대한 이해와 미안함이 동시에 보였답니다. 며칠 후 저는 사돈댁에서 열리는 수아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어요. 처음에는 저를 초대하지 말자고 했던 사돈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신 것이었죠. 아마도 제가 준호에게 해준 선물을 보고 나서였을 거예요. 수아 생일 파티에는 사돈댁의 친구들과 수아 친구들의 부모님들이 여럿 와 계셨어요. 다들 비싼 옷과 명품 가방을 들고 있는 것이 보였죠. 저는 평소보다 조금 신경 써서 옷을 입었지만 그래도 다른 분들처럼 사치스럽게 차려입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제 손에는 수아를 위한 특별한 선물이 들려 있었답니다. 사돈은 저를 다른 손님들에게 소개할 때
약간 머뭇거리는 듯 했어요. 이분은 우리 사위 어머니세요. 그뿐이었죠. 제가 어디 사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마치 제 배경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인사했어요. 수아가 선물을 열어보는 시간이 되었을 때 다른 아이들은 주로 옷이나 장난감을 선물 받았어요. 하지만 수아가 제 선물 상자를 열었을 때 작은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제가 갖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수아에게 준 선물은 그 아이가 오래 모으고 싶어 했던 특별한 인형 세트였어요. 꽤 구하기 어렵고 가격도 만만치 않은 물건이었죠. 사돈께서 이런 걸 어떻게... 사돈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수아가 늘 갖고 싶다고 말했다고 지연이가 얘기해줬어요. 마침 지인 중에 이걸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부탁했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물건 가격뿐만 아니라 인맥까지 드러낸 셈이었죠. 다른 손님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대로 사돈 친구들 사이에서는 제가 월세 사는 불쌍한 시어머니로 소문이 나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파티가 끝나갈 무렵 저는 수아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냈어요. 수아의 방으로 가서 새 인형 세트를 함께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수아야, 할머니가 너에게 특별한 약속을 하나 해줄게. 무슨 약속이에요, 할머니? 내가 커서 대학에 가게 되면 할머니가 꼭 도와줄 거야. 만약 해외에서 공부하고 싶다면 그것도 할머니가 도와줄 수 있어. 수아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정말요? 저 해외 대학 가고 싶었는데. 너랑 준호를 위한 교육 자금을 따로 모아두고 있단다. 너희 미래를 위한 거야. 수아는 저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 진짜 감사해요. 저 열심히 공부할게요. 이 대화를 사돈께서 문 밖에서 듣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수아의 방을 나올 때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사돈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답니다. 그 사이 저는 우연히 사돈 댁의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들을 통해 들은 바로는 장인어른이 부동산 거래 중 큰 손실을 보셨고 매출이 거의 바닥이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외제차 할부금이 매달 제법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죠. 어머니, 장인어른이 최근에 술을 많이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꽤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며칠 전에는 중개사무실 월세를 어떻게 내야 할지 모르겠다고 장모님께 말씀하셨대요. 이런 상황에서 사돈께서는 여전히 체면을 차리려고 애쓰고 계셨지만 경제적 압박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게 보였어요. 파티에서도 사돈께서 주변인들에게 비싼 와인을 권하면서도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사돈의 친구 중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아까 들으니까 투자도 좀 하신다면서요? 요즘 어떤 쪽에 관심 있으세요? 기다리고 있었던 순간이었죠. 마침 제 친구 지연이가 알려준 부동산 시장 정보가 있었거든요. 부동산은 요즘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주로 채권이나 안정적인 주식에 투자하고 있어요. 특히 지금 부동산은 조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쪽 지역은 더 그렇고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사돈의 얼굴이 살짝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제가 언급한 지역이 바로 사돈이 투자를 권유했던 그 지역이었거든요. 저는 보수적인 투자를 선호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함께 투자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특히 해외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것도 좀 알아봤어요. 지난해 유럽 여행 갔을 때 현지 금융 전문가랑 미팅도 했었답니다. 이 말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월세 사는 할머니가 아니라 국제적인 투자를 하는 노련한 여성으로 보는 눈빛이었죠. 다음 날 며느리 지연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표정이 좀 묘했답니다. 어머니, 어제 파티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저희 어머니께서 갑자기 어머니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고요. 무슨 질문을 하시던? 어머니가 어디서 돈이 생기셨는지, 투자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수아에게 해외 유학 이야기를 하셨다고 굉장히 놀라신 것 같아요. 저는 미소만 지었어요. 아마 궁금하실 거야.
내가 더 이상 월세 사는 불쌍한 시어머니가 아닌 것 같으니까. 지연이는 조금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혹시 괜찮아. 지연아, 나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거 아니니까 걱정 마. 그냥 진실을 조금씩 알려주는 거야. 사돈댁의 반응이 재밌게도 점점 달라지고 있었어요. 이전에는 저를 깔보는 듯한 태도였다면, 이제는 약간 경계하면서도 더 알고 싶어 하는 듯한 태도였죠. 특히 제가 어떤 투자를 하는지,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았어요. 다른 가족들의 반응도 달라졌어요. 특히 준호와 수아는 할머니인 저를 더 자랑스러워하는 눈치였어요. 어느 주말 두 아이와 함께 우리 집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외할머니가 할머니에 대해 이상한 질문을 많이 하신대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답니다. 때로는 어른들끼리도 서로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단다. 외할머니는 할머니를 잘 몰랐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알아가는 중이신 거지. 할머니가 대단한 분이셔서 그런 거예요. 제가 친구들한테 할머니 자랑했어요. 해외여행도 다니시고 투자도 잘하시고. 저는 웃으며 준호와 수아를 꼭 안아줬어요. 할머니는 그저 너희들이 행복하게 자라길 바랄 뿐이야. 그리고 앞으로 너희 교육이나 꿈을 위해서라면 내가 항상 지원해 줄 거란다. 그러던 어느 날 사돈께서 직접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사돈, 지난번에 말씀하신 투자에 대해 좀 더 듣고 싶은데 시간 되시면 차라도 한잔할까요? 저는 흔쾌히 약속을 잡았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 계획이 진행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우리는 도심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사돈께서는 평소보다 친절한 태도로 저를 맞이하셨죠. 사돈, 요즘 투자가 잘 되신다고 들었어요. 비결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이 바로 제가 기다리던 것이었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그냥 오랫동안 격리 일을 하면서 배운 것들을 적용했을 뿐이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우리는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모으고 투자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마치 별것 아닌 듯이 제 가방에서 투자 내역서를 꺼냈어요. 물론 일부러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죠. 여기 제가 요즘 관리하는 것들 중 일부예요. 채권이랑 안정적인 배당주 위주로 해서 꾸준히 수익이 나고 있어요. 사돈께서는 그 내역서를 보시더니 눈이 커졌어요. 거기에는 제법 큰 금액이 적혀 있었거든요. 물론 제 전체 자산의 일부였지만 사돈께 보여드리기에는 충분했답니다. 이 정도면 월세 안 내고 집을 사셔도 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질문이었어요. 제가 기다리던 질문이었죠. 제가 가진 부동산이 이미 몇 채 있어서요. 지금 제가 사는 월세집은 관리하기 편해서 선택한 거예요. 큰 집은 관리도 힘들고 세금도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월세 사는 걸 선택한 거랍니다. 사돈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아마도 저를 계속 월세 살아서 불쌍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자신의 판단이 완전히 빗나갔다는 걸 깨달으셨을 거예요. 그렇군요. 저는 항상 사돈께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줄 알았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혹시 제가 월세에 산다고 해서 그런 건가요? 이 질문에 사돈께서는 대답을 못하시고 당황하셨어요. 분명 그동안 저를 무시했던 행동들이 떠올랐겠죠.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사돈께서 갑자기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실은 요즘 저희가 좀 어렵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몇 달째 거래가 거의 없어요. 게다가 이번에 중개했던 큰 건물 거래에서 문제가 생겨서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드디어 사돈께서 본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제 계획은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답니다. 사돈의 경제적 어려움 고백은 저에게 예상치 못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어요. 복수심을 품고 시작한 제 계획이었지만 막상 사돈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사실을 직접 듣게 되니 기분이 묘했답니다. 저는 차분하게 차를 마시며 듣고만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심각해 보였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정말 쑥스럽지만 사돈께서 말을 이어가셨어요. 혹시 사돈께서
저희 사업에 투자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지금은 경기가 안 좋지만 부동산이 언제 다시 오를지 모르니까요. 제가 바로 대답하지 않자 사돈은 점점 더 절박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는 그 표정에서 진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었죠. 대략 얼마 정도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제가 물었어요. 사돈께서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5천만 원 정도면 당장의 위기는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에 저를 무시하던 사돈이 이제는 제게 5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요청하다니 어떻게 보면 제 복수는 성공한 셈이었죠. 하지만 예상했던 통쾌함 대신 저는 오히려 부담감을 느꼈답니다. 생각해 볼게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요. 제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날 저는 뚜렷한 답변 없이 카페를 나왔어요. 사돈께 도움을 줄지 말지 더 생각해 보겠다고만 말씀드렸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제가 원했던 건 사돈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었지 경제적으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들이 갑자기 제 집에 찾아왔어요. 표정이 무거웠답니다. 어머니, 혹시 장인어른께서 어머니에게 투자 제안을 하셨나요? 저는 놀랐어요. 내가 어떻게 알았니? 장인어른께서 어젯밤에 술을 드시고 장모님과 말씀하시는 걸 지연이가 들었대요. 돈 때문에 많이 다투셨나 봐요. 장모님이 오늘 어머니를 직접 찾아뵐 거라고 하셨다는데.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 때문에 이런 상황에 놓이시게 해서. 괜찮아. 민서가 내 잘못이 아니야. 어머니, 솔직히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 질문에 저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한편으로는 오랜 세월 저를 무시했던 사돈에게 단호하게 거절하고 싶었죠. 그렇게 해서 그동안의 상처에 대한 보복을 완성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선택이 결국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걱정이 들었답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 좀 더 생각해 볼게. 아들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저는 존중할게요. 다만 어머니가 그동안 받으셨던 상처가 있으니 이런 부탁이 더 마음에 걸리실 거라는 점은 잘 알고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남편의 사진을 꺼내봤어요. 여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조언했을지 생각해봤어요. 다음 날 아침 예상했던 대로 사돈이 제 집을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수한 차림이었답니다. 사돈,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사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직접 와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저는 사돈을 거실로 안내하며 차를 대접했어요. 사돈은 차를 받아들고도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답니다. 사실 남편은 제가 여기 온 걸 몰라요. 사돈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남편이 어제 사돈에게 돈을 요청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화가 났거든요. 평생 체면을 중시하던 사람이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사돈을 찾아왔어요. 저는 의아했어요. 그럼 도움을 청하러 오신 게 아닌가요?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사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돈, 제발 남편의 부탁을 들어주지 마세요. 이 말에 저는 더욱 놀랐어요. 사돈이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남편이 요청한 돈은 정말 투자가 아니에요. 사실 도박 빚을 갚으려는 거예요.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주식에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 그게 점점 도박으로 번졌어요. 이미 몇 번이나 빚을 갚아줬지만 이번에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도박이라니. 그동안 허세를 부리던 사돈 어른의 모습 뒤에 이런 문제가 숨겨져 있었다니 상상도 못했죠. 사돈 어른이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셨는데 그게 다 도박 빚인가요? 네,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아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남편은 돈을 구하면 또 도박을 할 거예요. 이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사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이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오랫동안 저를 무시했던 사돈들의 실체가 이렇게 드러나다니. 하지만 동시에 사돈이 자신의 남편에 대한 비밀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모습에 마음이 움직이기도 했어요. 그동안 사돈에게 정말 죄송했어요. 사돈이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월세 산다고 무시하는 듯한 말도 했고, 사실 제가 허세가 심했던 거예요.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무리했던 거죠. 솔직한 고백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사돈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죠. 사실 사돈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부러웠어요. 사돈은 소박하게 살아도 늘 당당하고 지혜로워 보였거든요. 반면에 저는 겉만 번지르르 했지. 속은 늘 불안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사돈을 무시하는 말을 했나 봐요. 정말 죄송해요. 사돈의 고백은 진심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답니다. 오랜 세월 쌓인 상처가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때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였죠. 어머니, 혹시 저희 어머니가 거기 계신가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아버지께서 술을 많이 드시고 어머니를 찾고 계세요.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응, 지금 내 어머님 여기 계셔. 걱정 마. 내가 잘 얘기해 볼게. 전화를 끊고 사돈을 바라봤어요. 사돈은 제 전화 내용을 듣고 더욱 불안해하는 표정이었죠. 사돈 어른께서 찾고 계시네요. 남편이 제가 이곳에 온 걸 알면 정말 화낼 거예요.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저희 둘 다 화들짝 놀랐죠. 문을 열어보니 사돈 어른께서 서 계셨어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한 채로요. 여보,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요? 사돈 어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여보, 사돈이 말을 더듬었어요. 사돈 어른께서는 저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사돈, 아내가 몰래 사돈 집에 왔다니 정말 창피합니다.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잔 하시죠. 제가 사돈 어른을 안으로 안내했어요. 거실에 모인 세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침착하게 차를 한 잔 더 준비해 사돈 어른께 건넸죠. 사돈께서 방금 저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사돈 어른께서는 놀란 표정으로 자신의 아내를 바라봤어요. 당신이 사돈에게 무슨 말을 한 거요? 도박 문제에 대해 말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사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돈 어른께서는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내쉬셨어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돈, 제가 이런 추한 모습까지 보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마음이 아팠어요. 한때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사돈 어른께서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니 말이죠. 제가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그저 서로 존중하는 관계였을 뿐인데. 사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사돈 어른께서 갑자기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사돈을 많이 무시했어요. 월세 산다고, 형편이 어렵다고 얕봤죠. 그런데 이제 보니 저희가 진짜 어리석었네요. 겉모습만 번지르르 했지. 실상은 이렇게 취약했으니. 이 진심 어린 사과에 저는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복수하고 싶었던 마음은 어느새 사라지고, 이제는 어떻게 이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할지 고민이 됐답니다. 이 상황을 좀 더 정리하기 위해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연락해 함께 모이자고 제안했어요. 이런 문제는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저녁 우리 집에서 양가 가족이 모였어요. 아들과 며느리, 사돈 내외분까지. 테이블 주변에 둘러앉은 분위기는 무거웠답니다. 먼저 이렇게 모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문을 열었어요. 우리 모두 가족이니까 함께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아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장인어른을 바라보았고, 며느리는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사돈 내외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죠. 장인어른,
상황이 정말 어려우신가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돈 어른께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하셨어요. 사실 도박 문제가 있었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주식을 시작했는데 손실을 만회하려다 보니 점점 도박으로 번졌지. 빚이 많이 쌓였어. 그 말에 며느리가 놀라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들 걱정할까봐 그랬지. 특히 내 시어머니에게 창피한 일이기도 하고. 이야기가 오가는 동안 어딘가에서 수상한 정보를 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직감이 맞다면 사돈댁은 저에게 진실을 완전히 털어놓은 게 아닐 수도 있었죠. 사돈, 제가 들은 바로는 최근 어떤 모임에서 저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하셨다던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돈 내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사돈 어른께서 의아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고 사돈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죠. 그런 일은 없었어요. 누가 그런 말을. 아들과 며느리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 제 친구에게 들었어요. 며칠 전 학부모 모임에서 어머니께서 시어머니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곤란하다고 말씀하셨다고.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사돈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사돈 어른께서는 분노가 담긴 눈빛으로 아내를 노려봤어요. 여보, 당신 정말 그런 말을 했어? 사돈 어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사돈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며느리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우리를 위해 애쓰셨는데. 저는 마음이 한없이 무거워졌어요.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기대했는데 여전히 사돈은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거죠. 그래도 이런 사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적어도 모든 것이 투명해졌으니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돈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자존심이 상했어요. 평생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모든 게 무너지니까.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요. 정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이 상황에서 가족 관계는 심각한 위기를 맞았어요.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친정 부모님을 바라봤고 아들은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이었죠. 준호와 수아는 다행히 그 자리에 없었지만 이런 가족 갈등이 그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아이들에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모두 냉정하게 생각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봐요. 사돈 어른께서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말씀하셨어요. 사돈,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 아내가 이런 거짓말까지 했다니. 이제 어떤 말을 해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희는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밤새 고민했던 내용을 떠올렸어요.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은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이런 거짓말까지 있었으니 더욱 신중해야 했죠. 사돈 내외분,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단순히 돈을 빌려드리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거실에 모인 모두가 제 말에 집중했어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사돈 내외의 얼굴에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표정이 역력했답니다. 사돈 내외분, 그리고 우리 아이들, 제가 천천히 말문을 열었어요. 저는 이 모든 문제를 단순히 돈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도박 문제는 돈을 더 주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죠. 사돈 어른께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한숨만 내쉬셨어요. 사돈은 눈물을 훔치며 자리에 앉아 있었고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 가족이에요. 서로 도울 수밖에 없죠. 제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3가지 조건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조건이신지요? 사돈 어른께서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저는 미리 준비한 서류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어요. 첫 번째, 사돈 어른께서는 전문적인 도박 중독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제가 알아본 결과
이 문제는 의지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더라고요. 모두가 놀란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특히 사돈어른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곧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두 번째, 현재 사돈댁의 모든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셨으면 해요. 빚이 얼마나 있는지, 자산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정확한 상황 파악이 필요합니다. 사돈 내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동의한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마지막으로 일시적인 도움이 아닌 장기적인 해결책을 찾고 싶어요. 그래서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지난 30년간 격리로 일하면서 재테크에 관한 많은 지식을 쌓았어요. 사돈어른께서는 부동산 분야에 전문성이 있으시고요. 우리가 서로의 강점을 살려 함께 일해보면 어떨까요? 사돈어른께서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함께 일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제가 가진 부동산 몇 채의 관리를 사돈어른께 맡기는 거예요. 사돈어른께서는 전문성을 살려 임대 관리를 해주시고 수익의 일정 부분을 받으시는 방식이죠. 그리고 저는 재무 관리를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사돈어른께서는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시면서도 전문성을 발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방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제 제안이 예상 밖이었는지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답니다. 하지만 사돈의 부동산이라면 꽤 많은 자산을. 사돈어른께서 말끝을 흐리셨어요. 그때였어요. 제가 준비해온 또 다른 서류 파일을 꺼냈죠. 그 안에는 제가 소유한 부동산 목록과 금융자산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제가 가진 자산 목록이에요. 현재 소형 아파트 3채와 빌라 1채, 그리고 금융 자산이 있죠. 남편이 돌아가신 후 제가 꾸준히 관리해왔어요. 월세에 사는 건 단지 제 선택이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준비해온 또 다른 파일 하나를 꺼냈답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년간 사돈께서 저에 대해 했던 말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동안 사돈께서 저에 대해 하셨던 말씀들이에요. 제가 일부러 기록해둔 건 아니고 제 마음에 깊이 남았던 말들이라 자연스럽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월세 사는 사람이 손주 교육비를 어떻게 감당하겠냐. 우리 지연이가 시어머니 때문에 고생한다. 겉모습이 검소해도 너무하다. 등 사돈께서 그동안 저를 무시했던 말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사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사돈어른께서도 놀란 표정으로 그 내용을 읽어 내려가셨죠.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걸 새롭게 시작했으면 해요. 과거의 말들을 들춰내려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서로 진심으로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해서요. 사돈 내외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서류를 훑어보던 사돈어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이 정도 자산이라면 사돈어른께서 놀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네, 사돈댁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비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도울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사돈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돈, 그동안 얼마나 무례했는지 제가 한 말들이 이렇게 상처를 줬을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이런 도움까지 주시려고 하시니 저도 정말 부끄럽습니다. 사돈을 그런 식으로 대했다니. 사돈어른께서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셨어요. 이제야 깨닫습니다.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진정한 부자가 누구인지. 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과거는 이제 잊어요. 앞으로가 중요하니까요. 아들과 며느리는 놀라움과 감동이 섞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특히 며느리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고마움의 눈빛을 보냈답니다.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어깨를 살며시 안았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그동안 어떤 마음이셨을지 생각하니 너무 죄송해요. 괜찮아, 민서가. 엄마는 괜찮았어.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지내는 거야. 하지만 한 가지 더 조건이 있어요. 제가 말을 이어갔어요. 준호와 수아에게는 항상 진실만을 말해주세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을 모두 듣고 배워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가치를 심어주느냐에 따라 그들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사돈 내외는 고개를 깊이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특히 사돈은 약속드립니다 라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우리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실행해 옮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사돈 어른의 도박 중독 치료를 위한 상담소를 찾았죠. 처음에는 사돈 어른께서 많이 부끄러워하셨어요. 내가 이런 곳에 다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 사돈 어른께서 첫 상담 전에 침울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사돈어른, 이건 용기 있는 선택이에요. 회복은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니까요. 제가 위로해드렸어요. 첫 상담 후 사돈 어른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문제로 고민한대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니. 같은 시간 저는 오랜 친구인 은행 부지점장과 함께 사돈 댁의 재정 상황을 면밀히 분석했죠.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도박으로 인한 빚이 1억 가까이 되었고 사돈 댁의 아파트에는 이미 높은 대출이 잡혀 있었거든요. 이 상태로는 파산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 친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해결책을 생각해 두었답니다. 내가 가진 부동산 중 한 채를 매각하면 이 빚을 청산할 수 있어. 그리고 나머지 부동산 관리를 사돈어른께 맡기는 거지. 그렇게 큰 도움을 주겠다고? 그동안 사돈댁이 너를 얼마나 무시했는데. 친구가 놀라워했어요. 복수가 목적이었다면 지금이 가장 통쾌한 순간이겠지. 제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난 이제 그런 마음이 없어.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을 뿐이야. 그러나 빌라 매각 과정은 생각보다 순탄치 않았어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좋은 가격에 팔기가 쉽지 않았죠. 한 달 넘게 매물로 내놓았지만 제 값을 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대로는 빨리 도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사돈 내외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때 뜻밖에도 사돈 어른께서 해결책을 제시하셨어요. 제가 오랫동안 부동산 일을 해왔으니 한번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보다 다른 곳에 매물을 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돈 어른의 조언대로 다른 지역에 매물을 내놓았더니 2주 만에 좋은 가격에 거래가 성사됐어요. 이 과정에서 사돈 어른의 전문성이 빛을 발했답니다. 역시 30년 경력이 다르네요. 제가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다행입니다. 사돈 어른께서 쑥스러워하셨어요. 빌라 매각 대금으로 사돈 댁의 고리 대출을 모두 갚았고 남은 돈으로는 사돈 어른의 도박 중독 치료 비용과 사업 정리를 위한 자금을 마련했답니다. 치료와 재정 정리가 진행되는 동안 준호와 수아에게도 변화가 생겼어요. 두 아이는 이제 양쪽 할머니 관계가 좋아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죠. 어느 날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와 제게 물었어요. 할머니, 외할머니가 많이 달라지셨어요. 예전에는 항상 비싼 걸 자랑하셨는데 요즘은 제가 공부 잘하는 거 칭찬해 주시고 더 따뜻해지셨어요. 왜 그런 거예요? 저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단다. 외할머니도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되신 것 같아. 수아도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할머니, 외할머니가 할머니한테 요리 배우고 싶다고 하셨대요.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랑 외할머니가 같이 요리하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의 순수한 반응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복수심으로 시작했던 계획이 이제는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있었으니까요. 한 달 후, 저는 제 소유의 아파트 세 채에 대한 관리를 공식적으로 사돈 어른께 맡겼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계약서를 작성하려 했지만 법적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모든 절차를 진행했죠. 이건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정식 비즈니스 관계예요. 사돈어른의 전문성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니까요. 제가 강조했어요. 계약에 따르면 사돈 어른께서는 월 수입에
30%를 관리비로 받기로 했답니다. 이는 사돈댁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었어요. 사돈, 이제 저희가 사돈의 월세 세입자가 된 셈이네요. 사돈어른께서 쓴웃음을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그건 제가 선택한 거예요. 월세 사는 것도 사돈 어른께 관리를 맡기는 것도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처음 몇 개월은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사돈어른께서는 매우 성실하게 일하셨지만 가끔 실수도 있었죠. 세입자의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했고 수리 비용을 산정하는 데 있어 의견 차이가 있기도 했어요. 사돈 어른, 이런 건 좀 더 즉시 대응해 주셔야 해요. 세입자들이 불편해 하시네요. 제가 조언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아직 익숙지 않아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사돈어른께서 진지하게 받아들이셨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 저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저는 사돈어른의 업무 방식을, 사돈어른은 제 관리 철학을 배워가며 시너지를 만들어 갔답니다. 가장 기뻤던 건 준호와 수아의 변화였어요. 두 아이는 이제 더 이상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양쪽 할머니 사이를 오가지 않아도 됐죠. 오히려 우리가 함께 모이는 자리가 많아졌어요. 할머니, 이제 외할머니랑 친해졌어요? 어느 날 준호가 순진한 눈으로 물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됐단다. 제가 대답했어요. 외할머니가 그러시는데 할머니가 외할머니보다 훨씬 똑똑하대요. 준호의 말에 저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수아도 자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학교에서 내가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 글을 썼는데 저는 할머니랑 외할머니 두 분 다 썼어요. 선생님이 정말 잘 썼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이 모든 변화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사돈의 태도였어요. 더 이상 허세 부리지 않고 소박하지만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려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답니다. 심지어 사돈께서는 제게 요리와 재테크 조언을 구하기도 하셨어요. 사돈, 어떻게 그렇게 현명하게 돈을 관리하셨는지 가르쳐 주세요. 저도 이제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그렇게 반년이 지났을 때 사돈어른의 도박 중독 치료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주 2회 상담을 받으며 조금씩 회복 중이셨죠. 더불어 부동산 관리 일도 꽤 잘 해내고 계셨어요. 오히려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몇 가지 개선점까지 제안해 주셨답니다. 사돈, 이후 아파트의 세입자가 이번에 계약이 만료되는데 조금 더 인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거든요. 이런 식으로 서로의 강점을 살리는 협력 관계가 자리 잡아갔어요. 저는 재무 관리를, 사돈어른께서는 현장 관리를 맡아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었죠. 아들과 며느리도 이런 변화를 기쁘게 지켜봤어요. 특히 며느리는 친정 부모님의 변화에 감사했죠.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변하실 줄 몰랐어요. 특히 아버지가 도박을 끊으시다니. 정말 기적 같아요. 어머니 덕분에 저희 가족이 다시 행복해졌어요. 다 너희들 덕분이야. 우리 모두 가족이니까. 제가 며느리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어느 일요일 오후에 찾아왔어요. 모두가 제 집에 모여 식사를 하는 자리였죠. 식사 후 사돈께서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오늘 모두 앞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돈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사돈,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돈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완전히 무너졌을 거예요. 처음에는 창피하고 자존심 상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돈은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그리고 사돈께서는 작은 선물 상자를 제게 건네셨어요. 열어보니 정성스럽게 만든 가족 사진첩이었답니다. 거기에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사돈의 손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죠.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사돈에게서 그 참된 의미를 배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제가 처음 품었던 복수심은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따뜻한 가족애와 이해, 그리고 용서가 꽃피고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사돈. 저도 사돈에게서 많이 배웠어요. 겉모습보다 중요한 건 진심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준호와 수아까지 모두 함께 말이죠. 그것이 바로 제가 바라던 진정한 복수였답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복수가 아닐까요? 그날 이후로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지금 저는 여전히 그 월세집에 살고 있답니다. 물론 여전히 제 선택으로요. 이제는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돈께서 제게 배운 검소함과 실용성을 실천하며 살고 계시지요. 사돈 어른께서는 도박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나셨답니다. 치료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같은 문제로 고통받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봉사활동까지 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매일 밤 도박 생각이 나서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사돈 어른께서 며칠 전 술 한잔 하시면서 고백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사돈께서 강하게 밀어붙이셔서 치료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결단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쯤 모든 것을 잃었을 거예요. 제 소유 부동산 관리도 처음 1년 차에는 세입자와의 갈등으로 전화를 자주 받았답니다. 사돈, 이후 아파트 세입자가 수도관 누수 문제로 항의가 심해서요. 이런 전화를 밤늦게 받을 때면 제 선택이 옳았는지 고민도 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사돈 어른께서 모든 일을 프로페셔널하게 처리하셔서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답니다. 사돈께서도 많이 달라지셨어요. 더 이상 허세를 부리거나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검소하고 알뜰한 살림살이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셨지요. 얼마 전에는 사돈께서 동네 주부들과 함께 재활용품으로 소품 만드는 모임을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명품 가방만 고집하셨던 분이 이제는 직접 만든 에코백을 들고 다니시니 정말 놀라운 변화였답니다. 예전에는 비싼 물건을 사면서 행복을 찾으려 했는데 지금은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법을 배웠어요. 사돈께서 어느 날 차 한 잔을 나누며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아직도 제 귀에 맴돌아요. 무엇보다 기뻤던 건 사돈께서 더 이상 저를 무시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저를 자랑스럽게 소개하시더군요. 우리 사돈은 정말 현명한 분이세요. 제가 많이 배우고 있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예전의 상처가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지요. 우리 집안의 큰 변화는 아들과 며느리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들은 양가 부모 사이의 갈등으로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았었거든요. 처음에는 아들도 이해했답니다. 어머니, 정말 그동안 재산이 이렇게 많으셨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아들이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지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내 행복은 재산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보는 데 있으니까. 이제는 아들과 며느리가 양가 부모 사이의 갈등 없이 편안하게 지내고 있어요. 며느리 지연이는 특히 제게 자주 고마움을 표현한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아름답게 해결하셨는지. 며느리가 종종 저에게 이렇게 말하면 저는 그저 웃으며 넘기곤 해요.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복수라는 것이 꼭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만은 아닌가 봐. 때로는 상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더 강력한 복수가 될 수도 있구나. 준호와 수아도 어느덧 많이 자랐어요. 준호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고 수아는 중학생이 되었지요. 두 아이 모두 제가 손주들을 위해 따로 모아둔 교육 신탁 덕분에 좋은 교육을 받고 있답니다. 할머니, 친구들은 학원비 때문에 고민하는데 저는 할머니 덕분에 걱정이 없어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준호가 얼마 전에 말했을 때 정말 뿌듯했지요.
얼마 전 준호가 학교에서 나의 롤모델이라는 주제로 글을 썼다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저였더군요. 그 글을 읽어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할머니는 겉모습보다 내면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화를 내거나 미워하는 대신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시죠. 할머니께서는 저에게 진정한 부자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말을 읽었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어쩌면 이것이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결과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재산이나 체면의 회복이 아니라 손주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 말이에요. 작년 설날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답니다. 사돈내외가 저희 집에 와서 세배를 드리겠다고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부담스럽다고 말렸지만 사돈께서 고집하셨어요. 사돈, 저희가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동안 보여주신 지혜와 관용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사돈내외분이 저에게 세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바랐던 건 그들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오히려 서로 존중하는 관계였지요.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서 사돈내외분께 세배를 드렸답니다. 우리 모두 서로에게 배움을 주고 있어요. 저도 감사합니다. 그 순간 준호와 수아의 눈에 맺힌 존경의 눈빛이 제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화해와 존중하는 모습을 보며 더 큰 가르침을 얻었을 테지요. 명절 음식을 함께 준비하면서 사돈께서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답니다. 처음에는 사돈을 오해했어요. 월세 살면서 검소하게 사는 모습이 초라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그것이 얼마나 현명한 선택이었는지를. 어느덧 저도 69이 되었네요. 요즘은 건강을 위해 동네 공원에서 매일 아침 걷기를 하고 있답니다. 놀랍게도 사돈께서도 같이 걷자고 하셔서 요즘은 매일 아침 함께 걷고 있어요. 걷는 동안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친밀한 관계가 된 거지요. 사돈, 처음에는 사돈이 월세 산다고 무시했던 제가 지금은 사돈처럼 검소하게 살고 싶어졌네요. 인생이 참 아이러니해요. 사돈께서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끝까지 변할 수 있나 봐요. 어쩌면 그게 인생의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제가 대답했답니다. 가끔은 동네 경로당에도 함께 가곤 해요. 처음에는 사돈께서 다른 노인분들 앞에서 약간 어색해 하셨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잘 어울리시더군요. 심지어 건강체조 모임의 리더가 되셨다니까요. 예전에 체면만 중시하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이제는 정말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지내시는 사돈을 볼 때마다 변화의 힘을 실감합니다. 이제 저는 제 재산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물론 준호와 수아의 대학 교육과 미래를 위한 자금은 이미 충분히 마련해 두었고요. 최근에는 제가 살던 동네에 작은 장학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심했답니다. 월세 살면서도 다른 사람들 돕는 장학재단을 세우다니 사돈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사돈께서 눈빛에 존경심을 담아 말씀하셨어요. 삶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돌려줄 차례인 것 같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지난주에는 사돈내외와 함께 그 장학재단의 첫 장학생 선발에 참여했답니다. 사실 사돈께서 재단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거든요. 특히 부동산 관리 경험을 살려 재단 건물 관리와 임대 수익 창출 방안을 제안해 주셨지요. 저도 평생 번 돈이 있으니 장학금, 기금에 보태고 싶어요. 어느 날 사돈께서 제안하셨을 때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던 기억이 나네요. 이제는 우리가 함께 좋은 일을 하는 동반자가 된 셈이지요. 얼마 전에는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여행을 다녀왔어요.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이었지요. 아들, 며느리, 손주들, 그리고 사돈 내외까지 모두 함께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지요. 여행 중에 사돈께서 문득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부끄럽네요. 전에는 비싼 차, 비싼 옷, 해외여행 자랑하느라 바빴는데
그게 다 허세였어요. 정작 가족과 함께하는 이런 소박한 여행의 행복을 몰랐으니까요. 저는 바닷가에 앉아 그 말을 듣고 있었는데 문득 가슴이 찡해지더라고요. 5년 전만 해도 저를 무시하던 사돈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승리구나. 누군가를 미워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 여행 마지막 날, 우리는 함께 일출을 보러 갔답니다. 동이 트는 순간, 가족 모두가 손을 맞잡았지요. 그때 느꼈던 따스함은 어떤 고급 리조트, 어떤 명품 옷보다 값진 것이었어요. 지난달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답니다. 저와 사돈이 함께 지역 노인센터에서 재무교육 봉사를 시작한 거예요. 제가 격리 경험을 살려 노후 재정 관리에 대해 알려드리고 사돈께서는 부동산 관련 조언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봉사활동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사돈께서 감회에 젖어 말씀하셨어요.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갈등이 더 깊은 이해와 협력으로 이어지기도 하니까요. 제가 대답했어요. 첫 교육날, 저는 너무 긴장해서 손에 땀이 나더라고요. 30년 격리 일을 했어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돈께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사돈이 최고예요. 자신 있게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며 격려해 주셨을 때 갑자기 용기가 생겼답니다. 우리의 이런 활동을 준호와 수아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더군요. 얼마 전에는 학교 봉사활동 시간에 우리가 하는 일을 소개하기도 했답니다. 수아가 친구들에게 우리 할머니와 외할머니는 최고의 팀이에요 라고 말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기뻤지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제가 복수한다고 시작했던 일이 결국에는 모두에게 축복이 되었어요. 누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된 거지요. 월세 산다고 무시하고 비웃던 사돈댁은 이제 검소함의 가치를 배웠고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찾았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갈등 없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됐고 손주들은 두 집안의 화목한 관계 속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배우며 자라고 있지요. 가끔 저는 생각해요. 만약 제가 처음부터 사돈댁에게 제 재산을 과시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사돈댁은 겉으로는 저를 인정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변화와 성장은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허세와 물질 만능주의가 더 강화됐을지도 모르겠네요. 사돈, 정말 감사해요. 사돈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지금쯤. 얼마 전 사돈께서 눈시울을 붉히며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서로 도와야 하지요. 제가 손을 꼭 잡아드리며 대답했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복수였는지도 모르겠어요. 미움으로 미움을 갚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이해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덕분에 이제 저는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답니다. 여전히 월세집에 살면서도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부자가 된 채로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뒤통수 맞으면 무섭다는 우리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하지만 무서움은 꼭 파괴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됐답니다. 때로는 그 무서움이 모두를 살리는 지혜로 변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소박한 월세집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부자인 줄 모르고 살던 시어머니가 아니라 이제는 마음의 부자가 된 할머니로서 말이에요. 이것이 제가 찾은 진정한 행복이자 제대로 한 복수랍니다. 여기까지 김옥순 어머니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김옥순 어머님의 사연을 들으며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겁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종종 오해받고 무시당하고 상처받기도 합니다. 특히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에서 속상한 일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오늘 사연의 주인공처럼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이끄는 데 있습니다. 김옥순 어머님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현명한 복수를 하셨습니다. 화를 내거나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대신 상대방이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우리 인생의 60년, 70년은 그저 재산을 모으는 시간이 아니라 지혜를 쌓는 시간이 아닐까요? 그 지혜로 가족을 화합시키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올라오는 사연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